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자 국고초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국내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기대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제가 올 연초부터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지나면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런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갈 것이다. 지난주에 그 빌드업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3천은 지나가는 지수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 증시 살펴드리기 전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오늘 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에는 사실 한국 증시가 상당한 매력도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 매력도가 이제 극단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저희가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미국 주식 포지션이 많은 분들은 한국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도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얘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05, 나스닥이 1.2%, S&P 500이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어찌됐든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동안에 있었던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런 잡음도 사실은 이미 정점을 지났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는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첫째 주에는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사실 간밤에 비농업 고용 발표가 있었거든요. 전달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 워낙 좋지 않았다. 자, 그런데 간밤에 발표된 비농업 고용 13만 9천, 그리고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당 평균 임금 다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시장에 큰 충격 없다.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약간 좀 관심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좀 더 압박하는 그런 트윗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잠시 뒤에 국채금리 설명하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자, 두 번째는 미중 정상 간,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잡음이 있었죠. 트럼프가 미중 간에 합의됐던 내용이 다시 우리는 중국에 속았다, 잡음이 있었지만 그거 다 협상용이고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중 간 정상회담이 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제 실제로 있었습니다.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단되었던, 그러니까 다소 미국에서 이제 불만이 많았죠. 히토류 수출 빨리 진행하기로 했는데 왜 진행이 안 돼? 그랬는데 중국이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의 히토류 공급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미중 정상 간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다소 이 부분은 조금 시장에 또 관심 밖으로 조금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잡음? 이거를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막장 스토리? 자, 이것이 조금 완화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테슬라 주가 얘기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한 주 동안의 분위기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지난 4월 36,000 포인트 저점을 만들고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약 3주간 횡보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숨고르기를 보일 때 밑으로 조정받느냐 이런 건데, 지금 밑으로 조정받지는 않습니다. 밑으로 조정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당장에 큰 호재거리가 만들어지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난 4월을 저점으로 상승해서 이전 고점대 2만 포인트 초반대 2만 한 200 정도 되는데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주 정도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잡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뭐 특별히 한국 증시에 나쁜 영향을 줄 것도 없고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쁠 게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결국에는 2만 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은 어찌됐든 상승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 국채 금리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99.19예요. 그리고 달러에는 144엔이어서 뭐 지금 당장에 저희가 뭐 달러엔이나 일본 10년물이나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채 10년물 일간으로 화면입니다. 일간으로 화면입니다. 4.5 넘어가서 최근에 한번 좀 올라섰지만 다시 좀 내려왔고요. 근데 이제 간밤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좀 올랐어요. 4.51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미리 빠졌던 게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리 빠졌던 게 좀 있었다. 예.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렸던 X에 파워를 좀 더 압박하는 내용이 좀 있었죠. 야, 금리 빨리 내리라고. 우린 한 번도 안 내릴 동안 유럽은 벌써 10번이나 내렸어. 자, 그래서 그냥 1%를 한 번에 내려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그럼 파워를.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게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금리 내리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인플레가 만들어지고 그때 금리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파월 입장, 연준 입장에서는 자, 그 부담은 역시 관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구조가 좀 있다. 예. 금리는 좀 올랐지만 시장에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 얘기 조금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주식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 미국 주식 얘기 좀 잠깐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봐드리고 있는 종목들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추세 흐름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하나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중국에 저사양의 HBM 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뭡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들어서 뭐 14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153달러 트라이도 하지 않겠나. 아마 긴 호흡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뭐 GPU뿐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플랫폼에서도 분명히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체크하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쪽에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밀어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죠. 특히 AVGO,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4월에 140달러, 150달러, 170, 180달러는 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지난 전고점 때도 넘어섰습니다. 길게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쉬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미리 반영한 게 있어서 조금 빠졌더라 이겁니다. 주가가 230에서 220 정도면은 뭐 다시 저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브로드컴 주가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TSMC. 예. TSM 보시게 되면 역시 4월 저점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220달러 돌파 시도를 좀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테슬라 주가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일단 뭡니까? 테슬라 전기차 쪽은 실적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길 보고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리고 6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데 이게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잡음은 트럼프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증시에서 마이너스 14% 폭락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비난하고 트럼프도 다시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 막판에 가가지고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저는 제가 진행하는 뻐꾸기 주식에 그런 얘기를 올려놨거든요. 야, 일론 머스크가 확인 자살, 폭탄을 투하했다. 제프리 앱스타인 이 문서를 가지고 여기에 트럼프도 연루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이건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둘 사이에 뭐 통화를 하느니 뭐 이러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뭐 트럼프가 속 없이 곧바로 받겠어요. 하지만 우리 미중 간의 관세 전쟁 한참 거칠었을 때 그때 제이미 다이먼이나 아니면 특히 빌 에크먼 기억하시죠? 근데 빌 에크먼이 본인의 엑스에 또 뭐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 미국의 이익과 이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너희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좀 호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좀 정점을 만들었지만 아무튼 좀 잡음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장기전으로 봐야 그림이 보이는 거지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답이 안 나와요. 로봇택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자, 보잉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보잉이나 크루즈나 항공이나 여행이나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해 갖고 수년 동안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잉 주가는 항상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두 달째 오르고 있는데 저는 더 오르리라 보여집니다. 이 전고점은 260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카니발, CCL, 크루즈. 네. 크루즈 쪽도 제가 최근에 지난 5월 달에 22달러, 23달러 이 정도에서 좀 눌림을 주는 거고 이게 다시 직전 고점 28달러 트라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24달러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크루즈 관련한 핵심 종목군들이 있죠.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위전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주식 얘기는 한국 주식 얘기할 게 많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거기서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올해 연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증시가 가장 어두울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올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난 1년만 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가장 저평가돼 있다. 새해 들어서 저평가돼 있던 중국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증시도 올라왔는데 한국 증시만 못 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 분위기가 이제 달라질 거란 말씀드렸는데 지금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한국 증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가격 메리시 높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 정부 출범, 여러분들이 뭐 1번을 지지하셨든 2번을 지지하셨든 뭐 저 뒤에 4번을 지지하셨든 뭐 이제 다 떠나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증시의 반응은 분명히 나온 겁니다. 외국인들의 평가는 나온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3거래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350원까지 떨어졌나요? 그죠?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작이 한국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사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오른 저 꼴찌가 한국 증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5년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쪽은 홍콩, 그 다음은 코스피, 그 다음 코스닥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코스피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5천을 가든 뭐 4천을 가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한국 시장은 재평가를 시작하면서 그죠? 본격적인 어떤 릴레이팅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 코스피 5천 포인트를 향한 빌드업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죠? 그 정책 중에서 새 정부 정책 중에서 좀 꼽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정책에 대한 일관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비전, 그죠? 성장 정책을 제시한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세 조정이니 뭐 이런 거 원스트라이크 아이제도 도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지만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지배 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끌어올린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더 강화시켰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어떤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의 전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뭐 지정학적 문제부터 해가지고요. 그죠?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판단이 사실 개인 투자보다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전날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9,800억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그 뭡니까? 지난달 5월 달에는요. 5월 외국인들이 9개월 만에 1.5조였나요? 제가 갑자기 1.5조였나? 순매수로 돌았다. 9개월 만에. 근데 사실 이 규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루에도 살 수 있는 규모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했죠? 6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바이코리아가 시작이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사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벌써 2조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뭐 지금 뭐 증권주도 좋고 뭐 지주사도 좋고 그래 기존에 올라오던 조선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어디로 가든 본인의 소신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오른 주식들 좀 제외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피해주.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올 때 특정 섹터의 작은 섹터의 종목군들 일부를 살 것이냐 아니면 소위 주도주 한국 시장의 어떤 주도주라는 일본은 사실 반도체예요. 그렇죠? 전체 시총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서 그죠? 뭐 삼성전자 안 살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얘기할 거면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관세 피해줄 중에서 반도체 이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종목 상담하면서 반도체 상담도 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불타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정말 답답해하는 2차 전지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른 것들 다 오르고 나면 돌아가게 돼 있고요. 관세 불확실성 벗게 되면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 기대감도 있고 세 번째는 제가 7년 만인가? 제가 지난 4월 1일 날 이 시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남북경협조 지난 2018년도 1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가 4월 첫 주 국고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였죠? 남북경협조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제가 여기서 종목 얘기해드리고 많이 올랐어요. 현대 엘리베이도 많이 올랐고 뭐 DITI도 많이 올랐고 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도체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뒷부분에 이어갈 거고요. 자, 첫 번째 반도체 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현상의 반도체 전성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2023년도. 2023년도에 제가 이 현상의 바이오텍 전성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하반기 들어서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2024년 들어서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 근데 제가 그랬죠. 그때 안 해도 나중에 뭐 다 하게 될 거라고. 2023년
상반기에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안 한 사람은 2024년에 하게 될 것이고 2024년에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이오 잡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24년에는 물론 뭐 다른 섹터도 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뭐 증권, 뭐 지주사, 뭐 조선 이런 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공평하게 우리가 수익 내고 주식으로 돈 벌려면 이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전성시대 시작. 첫 번째, 한미 간의 이 관세 불확실성 벗게 되면 반도체주들 족쇄가 풀릴 것이다. 그런데 간밤에 한미 정상이 통화를 이루었습니다. 상당한 교감이 있고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드라이빙 토크에서 얘기할게요. 방송용은 아니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특별법. 세액 공제해주고, 그죠? 그리고 뭐 사실 이런저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다. 발표하게 될 것이다.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바닥이고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죠.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5, 6, 7, 8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 6, 7, 8 전략. 삼성전자 5, 6, 7, 8 전략.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요거는 삼성전자 수급인데 지난 5월 말부터 해서 5월 28일 250만 주, 그 다음에 6월 2일 86만. 하지만 지난 2거래일 동안 그죠? 700만 주가 넘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사들일 때 이거 빼고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악재가 있어요. 뭔 악재가 있어? 엔비디아의 HBM3 12단 이게 인증이 4분기로 좀 지연될 거라는 소식이 또 간밤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5, 6, 7, 8 전략을 얘기했어요. 오르죠. 5만 원대 사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5만 원. 제가 삼성전자 관련한 쇼츠를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욕은 안 먹게 생겼습니다. 예, 5만 원을 곧 돌파할 거니까 6만 원대 갈 거니까.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실까요? SK 하이닉스가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2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면 어떻게 돼? 바닥에 있는 소재, 장비 관련한 반도체주들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자, 2023년 1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2023년 1월입니다.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2023년 똑같이 그때는 막 1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자, 이거 해야 된다라고 1월 달 2023년 1월 가장 먼저 말씀드려 지금처럼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재 장비 업체들 하셔야 된다. 걔네들은 한 1년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작년 7월 달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잘 아시죠? 국고처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느니 뭐 다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30만 원 넘을 거니 다 그랬지만 작년 7월 달에 제가 유일하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70만 원대, 80만 원 아래로 가시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는 이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는 지난주에 제가 오픈 엣지테크를 종목 상담을 했잖아요. 기억도 나요. 어머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물타기를 할까 아니면 이걸 팔아갖고 다른 데를 갈까 막 그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지금 그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오픈 엣지테크도 지난 수요일 날 장중에 15% 급등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번 주 2거래일 동안 거의 한 15, 16% 정도 올랐어요. 지난주에 두산 테스나가 또 그런 식으로 올랐고 그래서 장비단에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반도체 IP 소재 업체, IP 설계 업체, 그 다음에 소위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종목. 왜냐하면 AI 100조 시대 열겠다. 한국형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픈 엣지가 있었고요. 가온칩스 이런 종목도 전날에 8%나 올랐습니다. 최근에 뭐 DI나 이런 종목군들도 좀 흐름 좋고요. 전부 다 바닥입니다. 좀 전에 오픈 엣지와
유사한 종목이 퀄리타스 반도체죠. 사실 퀄리타스 반도체를 지난 10,000원대 제가 지난 2월 달부터 3월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혀 있지만 삼성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에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전에 한 5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10,000원대란 말이에요. 그죠? 자세한 거 제가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종목들 쭉쭉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첨단 패키징 그거 투자하겠죠. 육성하겠죠. 첨단 공법이니까. 거기에서 또 좀 주목해볼 하나 마이크론. 네, 하나 마이크론. 이런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으로 다 돌아가 보세요. 여기가 2023년 1월이거든요. 똑같이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바닥을 만들고 바닥 탈출을 시도할 때 그때 소재 장비 업체들 같이 매수해야 돼.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투자해야 된다. PSK. 자, 앞으로 D램 투자도 투자 사이클도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정 세정인데 지금 여전히 뭐 17,000원, 18,000원대 바닥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주목해 보시면 반도체 중에서 먼저 오른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따라가도 돼.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주식들을 그냥 이리저리 바스켓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 이거는 좀 이따가 드라이빙 토크에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전지.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 바닥 탈출 시도를 이제 시작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죠. 미국에서 세액공제 AMPC 이게 2028년에 종료되는 걸로 하지만 2032년에서 한 1년 땡겨져 갖고 2031년으로 그 불확실성은 좀 벗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차 국내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또 관세 피해주예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제가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말했지만 이거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막. 응? 네.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다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베껴 먹을 것 같아. 반대로 한국이 미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번 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9만 원 아래에서 9만 6천 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특별히 무슨 뭐 재료가 있어? 별로 없어요. 그죠? 다만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공약을 그렇게 가고 있죠. 2차 전지 육성하겠다. 그죠? 전고체. 그죠? 육성하겠다. 전기차 비율 높이겠다. 그죠? 등등. 그래서 지금 바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유상증자,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조금씩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뭐 LNF도 약간 그런 소식도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루머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악재가 아니라 저가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종목을 지난주에 제가 소개할 때도 저는 거꾸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아무튼 지금 바닥 탈출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대표적인 관세 피해줄 중에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물론 저도 뭐 증권주 얘기하고 지주사 얘기하고 뭐 조선주 얘기하고 뭐 방산주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물론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죠? 저는 원래 스타일이 남들 뒤를 쫓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 보통 좀 외롭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관세 피해주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렇게 있는데 네네 예 네네 뭐 제 욕도 좋고 뭐 예 응원도 좋고 한번 좀 남겨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마님 당신이 최고 예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관세 피해주들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날 거고요. 세 번째 남북경협주 얘기합니다. 이현상의 남북경협주 전성시대. 왜냐하면 2018년도에 제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거는 뭐 5일선이 어떻고 21선이 어떻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실적을 보는 데가 아니죠. 여긴 거대한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큰 그림이 어떻게 돌 건지 한반도에 외교전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그죠? 근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 1월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그때 신호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이 참석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한다라는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 직전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고 우리가 먼저 발표했거든요. 그게 신호가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죠? 예, 새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정된 그 국정원장 그리고 안보실장 이 두 분을 보더라도 한 분은 이종석 국정원장, 이분은 전 통일부 장관이었죠. 이분은 대북통입니다. 두 번째 위성락 안보실장, 이분은 러시아통입니다. 러시아 대사였고 그리고 북핵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판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 그죠? 그리고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간밤에 또 이루어졌다. 자주 만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또 재미난 거 하나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좀 전에 우리 뭐 얘기할 때 뭐 금리 빨리 내려. 근데 파월이 금리 못 내리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관세. 너 중국하고 관세 전쟁 하는 동안에는 언제 물가가 튈지 모르니까 못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말이에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그죠? 한국이 반도체부터 저 소소한 생필품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여기입니다. 그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게인 2018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첫 주에 이 방송에 나와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남북경협주 투자를 시작합니다라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첫 주 주가가 여기입니다. 첫 주 주가가 여기입니다. 대략 주가가 6만 원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6만 원 아래. 지금은 거의 8만 원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더 오를까? 더 오르겠죠.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아산의 대주주죠. 그렇죠? 두 번째로 제가 대하TI, 철도 관련의 대하TI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하TI는 지난 4월 초면 여기입니다. 4월 첫째 주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가 얼마였습니까? 한 3,3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4,700원입니다. 아직도 더 오르겠죠. 2018년도에 어땠느냐? 2018년도 1월에 주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그게 얼마? 12,000원까지 오릅니다. 그죠? 물론 2019년 하노이에서 깨집니다. 북핵 협상이 깨집니다. 그거는 추후 얘기하고 아무튼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기회가 와서 4월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난티 관광, 금강산 리조트를 또 운영을 했어. 골프 리조트도 운영을 했었고 4월 초가 여기였거든요. 6,000원. 여기는 지금 한 8,000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2018년도입니다. 그죠? 2018년도. 주가가 한 6,000원 정도 했었는데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움직였었죠.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다른 쪽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엘리베이터, 부산산업, 대하TI, 뭐 아난티 이런 거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거 오늘 남북경협주 이 판때기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네, 오늘 드라이빙 토크 꼭 드라이빙 토크 하니까 실시간으로 한 1000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보통 한 100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10시 10분 뭐 그 정도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오셔서 예, 제가 사실 오늘 방송하러 온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아무튼 남북경협주는 제가 4월 초에 이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매주 지금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매주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한국 증시는 지금 재평가를 시작했고 3천 돌파를 위한 빌드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외국인도 6월에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들이 무엇을 살 것이냐 요거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